안녕하세요. 독서 코칭 강사 황윤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책은 어서오세요. 효남동 서점이라는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동네에 이런 서점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멀리 있더라도 힐링의 차원에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작가가 황보름 작가입니다. 매일 읽겠습니다. 난생처음 킥복싱,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아라는 책들을 냈는데요. 원래 그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였어요. 번아웃이 와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7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 느꼈대요. 아, 이 직장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계속 이제 입사퇴사를 반복하면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앞으로 10년 동안 내 삶을 한번 준비해봐야지. 10년 동안 방 안에서 책만 읽었대요. 나온 책이 2017년도에 나온 책이죠. 황보름 작가가 30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럼 우리는 지금 20대 초중반인데 30살에도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어. 그럼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 거야? 문예 쪽에 전공을 한 작가가 아니잖아요. 이과 사람이잖아. 누가 말 못해, 글 못 써, 쟤는 이과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이과생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효남동 서점이라는 책은 동네 책방 이야기예요. 교보문 것처럼 큰 서점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작은 그런 이제 책방 이야기죠. 이 책이 원래 2021년도에 브런치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상을 하면서 전자책으로 나와 포장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많은 요청이 있었고 종이책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6개의 나라에 판권이 수출을 하고 있대요. 이 정도면 뭐 10년 동안 책 읽을만 하죠. 작가의 북콘서트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보름 작가의 이야기가 영주의 이야기인가? 책 속에서 영주가 말하는 내용들이 황보름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은 순간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영주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죠. 예쁜 딸이었고 착한 딸이었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취직도 잘했고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심장이 아프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다음에 출근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다리가 풀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이혼도 해요. 이때 영주에게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나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죠. 소녀 시절이었을 때 책을 너무 좋아했을 때 그때는 책을 마음껏 읽고 그리고 많이 웃는 아이였고 내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행복했던 시절에 자기의 꿈이 뭐였었나. 그 꿈이 바로 서점을 여는 거였던 거죠. 내 인생을 한번 리셋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서점을 열게 돼요. 그게 효남동 서점이죠. 근데 영주가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서점에 앉아서 책만 읽어요. 서점 주인인데. 그리고 책 읽다 또 울어. 황보름 작가하고 이때 약간 겹치지 않아요? 황보름 작가도 직장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책만 읽었다고 했잖아요. 영주도 마찬가지.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책만 읽었던 거야. 근데 참 희한하게 치유가 된 거죠. 탈출구를 책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이 주는 위로와 위안이 있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 저자들이 하나같이 다 우물에 빠져봤던 사람이라는 걸.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봤던 사람들이 좀 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의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힘을 낼 수 있거든.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들도 다 힘드네. 내 고통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지만 어쩐지 그 고통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도 같아. 내 손이 베었어. 베었으면 아프잖아요. 난 내 손이 베었는데 누구는 암에 걸렸고 누구는 불치병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이 안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굉장히 미묘한데 책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의 차이예요. 이 주인공이 치유되는 과정, 그 과정을 내가 같이 겪으면서 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철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본 아이는 아니야.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나 치유보다는 뭔가 자신감, 용기, 이제 이런 걸 얻죠. 책 속에서.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도 드냐면 자기 편한 쪽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것을 용기로 무장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주인공이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특히 걔가 마지막에 아이들을 위한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요.
걔가 저한테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주인공이랑 의논을 한 거잖아.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 그 작가의 영혼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기 때문에요. 책 한 권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민철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의 가장 중심에 서점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처음에 영주는 단순히 책이 좋아서 서점을 열었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서점에 있던 사람들을 성장시켜주고요. 또 서점 밖에 있던 사람들도 성장시켜주는 그 성장의 스토리가 있어요. 효남동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한 캐릭터가 저는 민준이라고 봐요. 단추를 꿰 구멍이 없다는 거 생각해봐. 옷이 있는데 한쪽엔 고급 단추들이 자르륵 달려있어. 그런데 반대편엔 구멍이 없는 거야. 20대 초반 여러분들 나이에서 가장 공감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내가 1등급이 목표였어. 그럼 1등급을 얻어요. 그게 단추구멍이야. 대학이라는 단추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단추를 단추구멍에 끼웠단 말이야. 사회에 나와보니까 나 단추 이만큼 달려있는데 단추구멍이 없어.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민철이 어떤 말을 해요. 첫 단추만 끼워져 있고 그 뒤에는 단추구멍이 없는 채로 내 단추만, 그것도 금단추들이. 이 친구가 고학력자잖아. 그래서 민준이 조금씩 자기를 변화시키죠. 바쁘게 살았던 삶을 잠시 멈추는 거, 느리게 가는 거, 다운시프트 하는 거예요. 시간을 펑펑 쓰는 사치. 시간을 펑펑 쓰며 민주는 조금씩 자기 자신만의 기호, 취향을 알아갔다. 민주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어떤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을. 이게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 영화 보는데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이 친구가. 근데 태어나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영화 보는 시간 아까웠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열심히 보는 거 이거 내가 시간을 펑펑 쓰는 사치구나. 하지만 이 영화 한 편을 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보다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더라. 이제 내가 보이면 또 누가 보이겠어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민주는 커피를 내리면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만큼에도 실력이 늘었다. 삶을 갈아 넣은 후에 최고라는 찬사를 받아서 뭘 하겠는가? 아예 목표점을 없애면 된다. 그 대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근데 이 친구가 커피를 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삶을 갈아 넣어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면은 뭐해? 그 과정이 너무 자기에게 무의미한데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 목표점 없애고 그냥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지금 민준이 예전보다 덜 흔들리게 된 건 커피를 붙잡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서처럼 영주가, 영주처럼 지미가, 지미처럼 사람들이 민준의 커피를 맛있어 해줬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방금 내린 이 커피의 맛은 민준과 사람들의 합작품이다. 민준이 계속 커피만 내렸어. 그럼 이런 성장이 없었겠죠. 커피를 내리면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한 거예요. 그 소통 과정 속에서 지미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영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여태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준 사람이 있나? 혹은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쉼표를 찍어본 적이 있다. 저는 군 생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대장이신데요. 소대장님 누구세요? 네, 소대장님이십니다. 오, 네. 이제 조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더 잘하고 있다. 정훈이는 잘할 수 있어. 저의 맞선임 분이신 한재현 일병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힘내라, 같이 끝나고 같이 놀자, 같이 공부하자,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중대장님이신 이철기 대위님이 좀 저에게 여러분 지금 짜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네. 불러보게. 오케이. 긴장도 많이 되고 적응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잘할 수 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저한테 큰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버팀목. 어머니가 좀 생각나가지고 장교 아니면 딴 거 하면 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다. 일을 하는 삶이 만족스럽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면,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영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철기인데 이대위라는 삶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어. 매일매일 막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의미가 있어. 그런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일을 찾으라고 하죠. 민준을 바라보며 영주는 묻지 않게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영주가 스스로 생각해낸 답이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 영주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며 부딪히며 실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지금껏 품어왔던 정답이 실은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정답은 계속 바뀐다.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게 아니었다. 바뀌는 거였다. 이걸 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리셋해왔던 것이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게 정답인가? 라고 고민하고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정답이 아니면 바꾸면 돼. 일과 행복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데 했던 부분이 아마 승우였을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충실히 보낼까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았다. 시간을 잘 쓰는 삶. 승우에게 행복한 삶은 이런 삶일지도 모르겠다. 네, 승우에게 행복한 삶은 내가 정말 시간 활용을 잘했을 때. 아까 우리 민준이 시간을 쓰는 사치, 주인공과 이 캐릭터와 캐릭터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었고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조금씩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근데 거기에서 서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승우는 좋아하는 일을 5년 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5년 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불행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 삶은 미묘하며 복합적이다. 삶의 중심에서 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삶의 행불행을 책임지진 않는다. 일은 굉장히 중요해, 우리 삶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딱 흑백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이 계속 행복하겠어? 아니면 이 일은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그러면 계속 그 삶이 불행하겠어? 즉 뭐냐면 일과 삶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지. 영주하고 승우하고 영주가 약간 이렇게 대립각이 있었죠. 러브라인이지만. 그러니까 승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주는 이 일이 고통스럽고 의미 없고 그러면은 그만둬야 된다. 하지만 승우는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복잡 미묘한 거니까 너무 일이 나의 행불행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 대신 이제 승우가 나중에 민철한테 이런 조언을 해줘요. 대충 아무 일이나 해봤는데 의외로 그 일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 우연히 해본 일인데 문득 그 일이 평생 하고 싶어질지 누가 알아. 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러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머리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봐. 그게 무슨 일이든 시작했으면 우선 정성을 다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은 경험들을 계속 정성스럽게 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교대에서 수업을 할 때 훈련병 처음 입소했을 때 서평 쓰기를 가르쳐 줍니다. 서평을 300편 이상 써서 전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대대에서 대대장님이 그 친구가 쓴 서평을 이만큼 묶어서 저녁 선물로 줘요. 이건 뭐냐면 이 친구의 18개월 동안에 자기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이걸 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예요. 쟤는요, 원래 책 잘 써요. 저는 강사님 원래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 책 한 권도 완독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글 3줄을 저 이상 못 나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원래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을 읽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어떤 작은 단순한 것들을 개발하는 뇌는요, 각성이 되거든요. 각성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경험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쉬워져. 내 몸속에 무의식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순간에 쌓이냐면 100이라는 숫자를 딱 달성했을 때 쌓이거든요. 한 장 매일 쓰다 보면은 그게 100장이 되는 날부터 내가 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책을 읽었던 친구들은 딱 그 몸속에 어떤 임계점에 딱 다다라요. 다다라서 그걸 뻥 뚫고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대기업 CEO들 보면 특강에 나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뭐 한 달에 책을 뭐 몇백 권씩 읽습니다. 뭐 200권 읽습니다. 300권 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그 사람은 이미 100권이라는 책을 정독했을 거예요.
정독했기 때문에 100권을 뛰어넘는 순간부터는 모든 책이 쉬워지는 거야. 모든 책의 내용들이 이미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래서 한 달에 몇백 권씩 읽을 수 있는 거죠. 책을 100권 읽을 때까지는 이래요, 그래프가. 근데 100권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돼요. 계단처럼. 이런 곡선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런 곡선은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느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지금 이러고 있어. 뭘 해도 이 상태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수직 곡선을 타는 막다른 길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만 딱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요쯤 왔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이러고 다시 내려가지 말고요. 그냥 쭉 가보세요. 대신 어떻게 아주 내 작은 경험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면서 승우의 삶은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영주의 삶을 받아들여 주잖아요. 또한 일과 행복도 다루지만 이 책에서는 서점이라는 공간 속에서 쉼을 다루죠. 사람들이 쉬어요. 서점에 오면 쉬는데 그 쉼 속에서 각자가 다 자기 삶을 극복하는 거, 또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찾은 어떤 솔루션은 또 달라요. 서로가. 그러니까 정서는 또 다른 결과물을 내죠. 자기 인생에. 민준이나 영주는 자기 삶을 리셋했잖아요. 리셋했지만 정서는 다시 그 삶 속으로 들어갔어. 다만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택한 거죠. 이 정서의 캐릭터는요, 여러분, 회사에서 싸우고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왜? 나 계약직인데 너 정직원 시켜줄게. 요거까지만 잘하면 정직원 시켜줄게 했는데 안 시켜줬어. 또 어디 가서 너 이것까지만 잘하면 정직원 시켜줬는데 또 안 시켜줬어. 그래서 막 싸우고 뛰쳐나왔잖아. 갈등을 어떤 그 갈등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나왔어요. 갈등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갈등은 이 서로 얽혀있는 실처럼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배려하지 않았을 때 생긴다고. 이소연 소희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가장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저 인간 진짜, 나 저거만 아니면 진짜 이런 거. 덥다. 이 소설에서 나왔듯이 이제 모두의 정답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이제 훈련병을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정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족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배려를 해주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닌 그냥 나는 현금 봉투를 원하는데 가족은 나에게 십자수 열쇠고리를 해줬어.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는 거. 근데 적어놔야 돼.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은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여기서 비롯된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런 근거들이 다르실 텐데 소통에 조금 부재에서의 좀 갈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이해는 돼요. 왜? 이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거잖아.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훈련병들이 가지각색이죠. 정말 다 조율하는 그런 머리들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나를 다스리는 것도 뭐냐면 이게 마음 근육이잖아요. 그 마음 근육도 보면 독서에서 나와요.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치열하게 싸웠던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용기가 생긴 거야, 정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뛰쳐나오는 것보다 더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라는 체력으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지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주장을 할 때 항상 3가지 이유를 말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는 동안 한번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또 반대로 첫째, 둘째, 셋째로 가면서 더 강한 확신이 들어요. 내 생각에 대해. 나는 휴남동 인물들 중에 누구랑 닮았다? 저는 민철이와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철이. 그 이유는 첫째로,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가족 얘기가 꼭 나와요. 그죠? 우리 손윤수 주사님은 절대 2부에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 경쟁자가 한 명,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이 책을 읽고 나서, 읽기 전과, 그리고 읽고 나서 내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이런 게 조금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식이라는 뜻이 멈추어 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멈추어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이철기 대위님한테 효남동 서점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대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강의장인 것 같습니다. 이 신병 교육이 기수가 끝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 조교들과 함께 소주 한잔하고 삼겹살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고 마지막엔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를 하며 저희가 모두가 다 끝났다라는 안도감도 주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이 효남동입니다. 가장 우리 조교님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그런 공간이네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만의 효남동 서점을 찾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그냥 빡빡하게 그냥 달려오기만 했고 달려오면서도 제가 달려오는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 책에서 영주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정답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나오는 이 길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고 힘들면은 또 다른 길을 찾으면 그 길이 또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에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유심 있게 살펴봤는데 정답. 저 자신을 뭔가 반성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힘든 일이 생기면 굳이 제 얘기를 해서 힘듦을 더 해주는 것 같아서 뭐든지 혼자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 책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뭐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주가 민철 엄마에게 그 에이미와 이사벨이라는 책을 추천해주면서 이제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독자가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게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그 가다가 이제 또 효남동 서점처럼 잠깐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한번 되돌아보는 내 주변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나의 이야기들을. 그죠? 이 책은 정말 일에 치여서 자기 삶을 리셋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담았죠.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용기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또 영주 돈 못 벌었잖아요. 내 삶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건 이 책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수 칠까요? 네. 나는 책을 읽을 때 앞뒷면 표지 붙어 읽는다. 손 들어주세요. 네. 책은 첫 장부터 읽는다. 머리끝부터 읽는다. 손 들어주세요. 가위바위보. 네. 나는 목차를 보고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는다. 손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 닦아주시고요. 나머지 한 쌍에 됐습니다. 효남동 서점의 명대사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회사에서도 매우 잘 나가던 직원, 그러다 번아웃, 심장이 아프고 정신이 멍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출근길 눈물이 펑펑 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다다른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도 한다. 이때 영주가 한 말은? 괜찮아. 오!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정답! 자, 민철이 지금 1점 한 문제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빈칸에 땡땡을 알아맞히는 문제입니다. 요거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빨리 순발력입니다. 내가 땡땡하면 땡땡 잃어버리면 안 된다. 수! 1, 2, 4, 민준! 일을? 정답! 내가 일을 하면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 좋습니다. 명대사 퀴즈 3번.
어떤 일을 하면서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고통스럽다면 그땐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렵다. 민철. 예, 민철.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땡! 힌트 드릴게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땡땡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승우. 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답!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어머님께서 발표했어요. 자, 민철 엄마가 민철이 품속에 자식이 아님을 느끼게 한 책의 제목은? 승우. 네, 승우. 에이미와 민철 1, 3, 땡! 민철. 에이미와 1, 3, 땡! 에이미와 에밀리. 땡! 민준. 에이미와 이자벨. 딩동댕 정답! 다섯 번째 퀴즈. 인물명을 맞추시면 됩니다. 영주의 말 중 땡땡이라는 분은 행복과 행복감이라는 말을 구분했는데요. 그가 말한 행복은 전 생애에 걸친 성취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땡땡 민철. 아리스토텔레스. 딩동댕 정답! 중간 결과 잠깐 알아볼까요? 승우 2점, 나머지 분들 다 1점. 네, 여기까지가 승우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두 개 맞췄어요? 뭐 맞췄지? 아닌가? 하나 맞췄어요. 하나 맞췄어요. 첫 번째 하나 맞추고 에이미와 이자벨 맞추고 지금 이게 장병 독도 퀴즈가 아니라 벌써 독도 퀴즈가 되고 있어요. 장병 독도 퀴즈라고요. 열심히 삼행시로 넘어갈게요. 자, 흉남동으로 해서 삼행시 갈 건데요. 강사 선생님을 감명 깊게 그리고 재치 있고 재밌게 해주시는 분 최고 4점 드리고요. 그 다음 3점, 2점, 1점 드립니다. 민철. 휴가 가고 싶다. 남들보다 많이. 동감? 휴가들은 남들보다 동생들이 많이 가. 휴가 나갔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동료들을 모아서 브리티지 콘서트 가자. 휴가 나가고 싶다. 남들보다 많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학 미모 최강 걸그룹 프리티즈 파이터. 심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1등 팀은 승우팀이 6점. 평소에 책을 많이 안 읽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한 번씩 읽어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웠고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최강 걸그룹 프리티지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재미있는 장면!